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꼭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마트에서 두부를 고르실 때 가격표만 보고 가장 싼 것부터 집으시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10년 후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박준수입니다. 지난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생활 패턴을 가진 분들인데도 어떤 분은 80세가 넘어서도 혼자 장 보러 다니시고 어떤 분은 60대부터 지팡이에 의존하게 되더라고요. 그 차이가 뭘까 궁금해서 식습관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놀랍게도 두부를 어떻게 먹느냐에서 극명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많이 먹고 적게 먹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 어떻게 조리해서 먹느냐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얼마 전 진료실에서 만난 72세의 김영숙 할머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아침 두부를 드셨는데도 골밀도 검사에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선생님, 나는 매일 두부를 먹는데 왜 뼈가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자세히 들어보니 이분은 항상 시금치 두부국을 끓여 드셨더군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무려 20년 넘게 계속 드신 거였어요. 하지만 이 조합이 실제로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68세 박철수 어르신인데 평생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셨던 분이에요. 금연, 금주는 물론이고 매일 운동까지 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가족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사셨는데 왜 이런 일이? 하고 놀라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습관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분은 매일 된장찌개를 끓여 드시면서 단맛을 내려고 설탕을 한 숟가락씩 넣고 계셨어요. 건강한 된장찌개인데 설탕 조금이 뭐가 문제냐 하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그 작은 설탕 한 숟가락이 매일 반복되면서 뇌에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졌던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두부는 분명 훌륭한 건강식품이지만 제대로 알고 먹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하는 몇 가지 실수들이 있는데 이것들만 피해도 건강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대로 두부와 찰떡궁합인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정말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도 해요. 제가 아는 85세 할머님은 매일 두부와 특정 음식들을 조합해서 드시는데 병원 검사 결과가 50대 수준이더라고요. 뼈 건강은 물론이고 혈관 나이까지 젊은 사람 못지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정보들이 인터넷에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된 정보들이 더 많이 퍼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의도로 건강관리를 하시면서도 반대 효과를 보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50대 이후 분들에게는 두부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이 시기에 두부는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구원투수 같은 역할을 해요. 하지만 잘못 먹으면 그 효과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거나 심지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두부를 특별한 방법으로 조리하면 영양소 함량이 몇 배씩 늘어나기도 해요. 같은 두부를 먹어도 조리법에 따라 건강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런 비법들은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정보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두부의 놀라운 비밀들을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지, 어떤 조합이 뼈 건강을 극대화시켜주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두부의 숨겨진 조리법까지 말이에요. 특히 된장국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그 재료가 무엇인지, 왜 그것이 신장을 망가뜨리고 치매 위험을 높이는지도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또한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이나 통풍이 있으신 분들처럼 두부를 조심해서 드셔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두부를 섭취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만큼 정말 실용적이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만 구성했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여러분의 식탁에서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두부의 놀라운 효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왜 50대 이후에 두부가 그토록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근육량 감소입니다. 40대부터 시작해서 매년 조금씩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특히 50대가 넘으면 이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기초대사율이 떨어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찌게 되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균형 감각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작은 문턱에도 걸려 넘어지기 쉬워지고 한 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로 입원하시는 70대 이상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근육량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고기를 씹기 어려워하시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런 분들에게 두부는 정말 완벽한 대안이 됩니다. 두부의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흡수되는 비율이 90%가 넘습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아시나요? 일반적으로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에 비해 흡수율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두부는 예외예요. 콩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소화를 방해하는 성분들이 제거되고 단백질 구조가 우리 몸이 받아들이기 쉬운 형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여러 문제가 생기는데 이소플라본이 이를 어느 정도 보완해주는 거죠. 제가 진료하는 60대 여성 환자분 중에서 두부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을 보면 안면홍조나 불면증 같은 갱년기 증상이 상대적으로 덜한 경우를 자주 봅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이런 증상들을 완화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이에요. 그런데 두부의 진짜 파워는 뼈 건강에서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하면 우유부터 떠올리시는데 사실 두부도 칼슘의 훌륭한 공급원이에요. 두부 100g에는 약 350mg의 칼슘이 들어있는데 이는 우유 한 컵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더 중요한 건 흡수율이에요. 두부의 칼슘은 단백질과 함께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기가 더 쉽습니다. 단백질이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양의 칼슘을 섭취해도 두부로 먹었을 때 실제로 뼈에 쌓이는 양이 더 많을 수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이소플라본의 추가 효과까지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고 뼈를 만드는 세포의 활동은 촉진시켜요. 그래서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죠. 혈관 건강 측면에서도 두부는 정말 뛰어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죠.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두부의 단백질은 이런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소플라본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탄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요. 실제로 두부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같은 연령대의 다른 분들에 비해 혈압이 안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두부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우리 뇌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로 바뀝니다. 이 물질은 기억력과 집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또한 이소플라본의 항산화 작용으로 뇌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뇌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효과도 있어서 혈관성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두부를 말려서 드시면 이런 효과들이 몇 배로 증가합니다. 두부를 건조시키면 수분이 빠지면서 영양소가 농축되거든요. 특히 단백질 함량은 3배 이상, 마그네슘은 무려 9배까지 늘어나요.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족하면 혈관이 쉽게 수축되면서 고혈압이나 부정맥의 위험이 높아져요. 말린 두부를 드시면 이런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말리는 방법도 간단해요. 두부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전자레인지에 몇 분간 돌리거나 식품 건조기가 있으시면 더 좋고요. 햇볕에 말려도 됩니다. 쫄깃한 식감도 생기고 영양소도 농축되니까 일석이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두부를 고를 때는 반드시 국산 콩으로 만든 것을 선택하세요. 요즘 시중에는 유전자 변형 콩으로 만든 두부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전자 변형 콩에는 제초제 성분이 잔류할 가능성이 있고 장기간 섭취하면 우리 몸의 미생물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장내 세균 구성이 바뀌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거나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두부와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들 말이에요. 첫 번째가 바로 시금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금치 두부국을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조합은 신장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과 만나면 수산칼슘이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이게 바로 신장결석의 주원인입니다. 신장결석이 생기면 정말 극심한 통증을 겪게 됩니다. 출산의 고통보다 더 아프다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실 정도예요. 또한 결석이 요로를 막으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 감염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간단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시금치를 끓는 물에 1분 정도만 데쳐주시면 옥살산 함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또한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약간 넣어주시면 더 안전해져요. 기름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결석 형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두 번째 위험한 조합은 튀긴 두부, 즉 유부입니다. 유부초밥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유부가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어요. 두부를 기름에 튀기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생성되거든요.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에서 배출이 잘 안 되면서 혈관벽에 쌓입니다. 이게 동맥 경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죠. 또한 뇌에도 염증을 일으켜서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당뇨병이나 심장병의 위험도 크게 증가시킵니다. 유부초밥에 들어가는 설탕도 문제입니다. 단맛을 내기 위해 상당량의 설탕이 들어가는데 이게 간에 부담을 주고 비만을 촉진시켜요. 그래서 유부 같은 튀긴 두부 제품들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설탕입니다. 된장찌개를 끓일 때 단맛을 내려고 설탕을 넣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조금밖에 안 넣는데 뭐가 문제냐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작은 양이 매일 반복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설탕은 우리 뇌에서 포도당 대사를 방해해요. 뇌는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설탕이 이를 방해하면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뇌에 필요한 포도당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게 만들어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도 약해집니다. 더 심각한 경우 치매로까지 발전할 수 있어요. 실제로 당뇨병 환자들에게서 치매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된장에도 이미 감미료가 들어간 경우가 많으니까 주의하세요. 가능하면 전통 방식으로 만든 재래된장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콩과 소금만으로 만든 자연 그대로의 된장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갑상선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두부 섭취에 주의가 필요해요. 콩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요오드 배출을 촉진시키거든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인데 이게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길 수 있어요. 증상으로는 피로감, 무기력, 체중 증가, 우울감, 집중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은 두부를 하루에 한 모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게 좋겠어요. 통풍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부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요산으로 바뀌면서 관절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통풍 발작이 있으신 분들은 두부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두부와 만나면 놀라운 시너지를 내는 최고의 궁합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조합들을 알고 계시면 같은 두부를 먹어도 몇 배의 건강 효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달걀입니다. 아침에 두부와 달걀로 스크램블을 만들어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정말 현명한 선택이세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고
달걀은 동물성 단백질인데 이 둘이 만나면 완전한 아미노산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두부에 부족한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달걀이 보충해주고 달걀에 상대적으로 적은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을 두부가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근육 생성과 회복에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특히 모발 건강에도 좋습니다. 두부는 탈모를 유발하는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달걀의 비오틴은 머리카락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머리 빠짐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이 조합을 꼭 기억해 두세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달걀을 날 것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날달걀에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비오틴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최고의 궁합은 콩나물입니다. 골밀도 감소나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이 조합이 정말 완벽해요. 두부의 칼슘과 콩나물의 비타민 K가 만나면 뼈 건강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제대로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K가 부족하면 뼈에 쌓이지 않고 그냥 배출되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둘의 조합이 중요한 거죠. 또한 콩나물에도 이소플라본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두부의 효과를 더욱 강화시켜줍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의 급격한 뼈 손실을 막는 데 도움이 되어요. 콩나물국에 두부를 넣어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아삭한 식감과 부드러운 두부가 어우러져서 맛도 좋고 영양도 완벽하죠. 국물까지 다 드시면 수용성 비타민들도 놓치지 않고 섭취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미역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갑상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부의 사포닌이 요오드 배출을 촉진시킬 수 있는데 미역의 풍부한 요오드가 이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요. 미역의 비타민 K도 두부의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또한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장 건강에도 좋아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됩니다. 미역의 철분과 각종 미네랄은 빈혈 예방과 호르몬 균형 유지에도 효과적이에요. 실제로 해조류를 많이 섭취하는 지역의 여성들이 갱년기 증상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역국에 두부를 넣어서 드시거나 미역 무침에 두부를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도 칼로리는 낮으면서 영양은 풍부한 완벽한 조합이에요. 네 번째로 추천하는 건 부추입니다. 두부는 비타민 B 복합체가 풍부한데 이 영양소들은 우리 몸에서 빠르게 소실될 수 있어요. 이때 부추의 알리신 성분이 비타민 B 흡수를 도와주고 체내에서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해줍니다. 비타민 B군은 에너지 생성과 신경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도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죠. 부추와 함께 드시면 이런 효과들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부추에 들어있는 유황화합물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손발이 차가운 분들이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요. 또한 장내 유익균을 늘려서 소화 기능도 개선시켜줍니다. 두부 된장국에 부추를 넣어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면역력, 에너지, 소화 건강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완벽한 조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부를 더욱 효과적으로 먹는 특별한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두부를 얼리는 겁니다. 두부를 냉동실에 넣어뒀다가 해동해서 드시면 단백질 함량이 6배까지 높아져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두부를 얼리면 수분이 얼면서 작은 구멍들이 생겨요. 해동할 때 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단백질과 다른 영양소들이 그대로 농축되는 거죠. 같은 양을 먹어도 훨씬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식감도 더 쫄깃해져서 씹는 맛이 좋아져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얼려두시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해동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국에 넣어도 좋고 볶음 요리에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부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정보들을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하셔야 해요. 내일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간단한 것들부터 시작해보세요. 마트에서 두부를 고르실 때 국산 콩으로 만든 것을 선택하시고 시금치 두부국 대신 콩나물 두부국을 끓여보세요. 된장찌개에 설탕 넣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라도 끊으시고요. 아침에 달걀 프라이 하실 때
두부도 함께 넣어서 스크램블을 만들어 보세요. 미역국 끓이실 때 두부 한 모 넣어주시고 부추 무침에도 두부를 곁들여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특히 50대 이후 분들에게는 이런 식습관 변화가 정말 중요해요. 지금 시작하시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지팡이 없이는 걷기 어려워하시고 어떤 분은 혼자서도 활기차게 생활하시는 차이가 바로 이런 작은 습관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진료하면서 느끼는 건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올바른 식습관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비법이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좋은 음식들을 제대로 알고 드시는 거예요. 두부가 바로 그런 음식 중 하나입니다. 비싸지도 않고 구하기도 쉬우면서 제대로만 드시면 정말 놀라운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완벽한 식품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두부만으로는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양한 음식들을 골고루 드시면서 두부를 그중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포함시키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규칙적인 운동도 빼놓을 수 없고요.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건강은 한 가지 요소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시작점으로 두부만큼 좋은 음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정말 운이 좋으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정보들을 알게 되셨으니까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보고 싶은 건 어떤 건가요? 아니면 평소에 잘못 알고 계셨던 내용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두부와 관련된 궁금한 점이나 다른 건강 정보에 대해서도 언제든 질문해 주시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실용적인 정보들을 계속 나눌 예정이니까요. 특히 주변에 50대 이후 가족이나 지인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 정보는 혼자 알고 있기보다는 함께 나눴을 때 더 큰 의미가 있으니까요. 다음에는 또 어떤 주제로 찾아뵐까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강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정말 필요한 정보들을 전해드리고 싶거든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두부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이제 두부는 그냥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테니까요.